김용찬 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큰 행사는 우리 도가 또 상당히 큰 그림을 가지고 뒤에서 그림을 다 그렸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그 중심에 우리 부지사님이 또 계십니다. 또 제 지역구에 우리 가세로 군수님, 이 섬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시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경렬 비월도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의 생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단에 독도가 있으면 서단에 제일 끝에 있는 섬이 바로 경렬 비월도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나 수자원 보호적 측면 또는 이게 영의 기점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에 밀입국한 배가 3척이 있었는데 바로 경렬 비월도를 통과해서 넘어온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꼭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 국가 연항 어항 사업 이 사업의 4차 계획 속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해수부 장관님께서 너무도 이 섬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쳐드리세요.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또 해수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해수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이번 계획 속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지역은 특히 우리가 우리 서해의 독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중국인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매입을 못하게는 했지만 앞으로 법도 좀 바꾸어서 이 섬을 국가가 매입을 하는 그 법안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토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다각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 연안 어항 하나 들어가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거 플러스해서 이 영토적 측면이라든가 어족자원 보호라든지 또 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왔었을 때 피난처에 대한 개념,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진도 쪽에서 앞으로 소득이 4만 불, 5만 불 넘어가면은 이제 해양 스포츠가 많이 이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요트 정박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도항으로부터 경렬 비월도까지 섬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요트의 계류장으로부터 경렬 비월도까지 이게 세일링을 한번 하든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경렬 비월도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국가의 큰 시설이 이곳에 설치가 돼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진의 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셨고 전문가들 이렇게 오셨는데 많이 토론해 주시고 저희가 뒷받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됩니다. 맞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렬 비월도를 이제 서해 중부 지역의 어떤 핵심 항만을 개발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1개 국가관리 연항은 이제 동서남에 각각 거점 항만은 이제 전략적 항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개의 항만이 이제 지정 또는 개발되고 있는데, 가거리 항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 돼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재정의 투입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제 서해 중부 해역의 어떤 해양 영토 수호, 그 다음에 불법 관리, 그 다음 피항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관리지 연안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비용, 만약에 이제 서해 경렬 비월도에서 이제 납환된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태안항이나 신진항 아니면 목포항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행령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 행정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경렬비율대에서 국가관리 예산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하고 이제 개발 방향으로서는 이제 경렬비 또는 해양영토 수호, 그 다음에 영해 관리, 그 다음에 피양지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국가관리 예산으로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이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이제 주도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대안별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정도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고 기재부 정부 주도하에서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협의가 지금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해양영토 수호하고 영해 관리, 그다음 선박 피양지 제공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렬별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렬별도는 우리나라 영해 기점도로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서해 독도항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유도, 그 다음에 불법 조업 감시 등 복합적인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서해 영토 주권의 어떤 최일선에 있고, 그 다음에 영해 기점의 하나의 섬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까 말한 중국인들이 20억 원에 서경렬비호토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묻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약 2억 원에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 소유주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파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로 돼 있고요. 유일한 국유지는 이제 북경렬비호토로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산림청이 관리하다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양도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 간의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의 어떤 북보호선, 특히 뭐 여름이나 봄 되면 중국에서 많이 불보호선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태안해경하고 서해업 관리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거리상 서해업 관리단은 목포에서 출항을 해야 되고 태안해경은 신진도나 아니면 태안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2016년대 위반 내용 표는 이제 2016년대 위반 내용별 중국어선 건수입니다. 그다음에 기상 악화시 이제 선박의 어떤 긴급형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조업 단속을 나갔다가 기상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항할 곳이 없어서 대부분 태안항이나 대산항, 그다음 신진도, 외연도 이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렬비협도에다가 이제 이런 피항 기능을 포함한 연안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경렬비협도에는 해양조사원에서 이제 해상 표류물 이제 장애물 제거에 대한 임시 조치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나 황사 이 측정 기능도 좀 추가해서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해양 관측 장비를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사실 여기 경렬비호 때는 어족자원이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낚시배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봄, 여름, 가을 되면. 근데 이 낚싯배들이 보통 출항하는 데가 4시간 걸리고 돌아오는 데가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고소 한 8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고요. 그래서 뭐 태안군이나 충청남도 어떤 관광객 증가 측면에서도 이러한 피양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 예방 지정 관리 현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개발 수요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열비부터 이제 태안하고 아까 목포항 서해어업관리단은 이제 목포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영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로써 이제 영해기점 도서에는 이제 경열비율도에 이제 해경부도 업 지도선부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출동 시간이 단축하고, 그 다음에 행정비용 절감하고 불법 어업 단속 관리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경일부터의 연안 개발 수요는 저희가 이제 태안 해경하고 어업 지도서 서해 어업 관리단의 어떤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해군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해군도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전시나 전시 상황에는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0톤 정도가 이제 이용한다고 그랬고, 해경한 적은 300톤에서 이제 1,500톤급이 이용을 하겠다는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제 보고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규모는 이제 해경항은 해경 함정 그다음 어업 지도선 그다음에 어선들의 이용성을 들어 해서 이제 개발 규모를 잡았습니다. 아까 축사나 이제 한양사 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좀 더 크게 보고, 그다음에 어업 지도선하고 해경 함정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어떤 피양지 기능으로서의 개발 규모를 산정을 했습니다. 평면 개체입니다. 뭐 기상 조건하고 예상 조건, 태풍 자료는 이제 기존 자료를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및 질질로 이제 기존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1항이 이제 북경열 비율도의 동충이가 지금 유인등대가 있는 북경열 비율도에다가 이제 우리 쪽으로 치면 서측에 이제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사업비가 좀 제일 많이 나옵니다. 4,633억 원. 이것은 물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심이 좀 10m 나가면 수심이 20m, 50m 급격히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수심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많이 사업비가 들고요. 두 번째는 동경열비도 서측. 여기는 이제 약 3,357억 원이 듭니다. 개발 규모는 다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다음 4만이 이제 동경열 비율도 동식인데, 이것은 2,679억 원으로서 비용이 가장 투자 재원이 가장 적게 드는 안인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경열 비율도나 동경열 비율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유지 침범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는 북극열 비율도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개발료를 이제 한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안이 이제 북극열 비율도에 서측에 이제 배치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3,244억 원인데, 뭐 1, 2, 3, 4안 중에 저희가 좋다고 한 것은 사실 제 1안인데, 1안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사안으로 해서 파랑에 영향도 좋고 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 2, 3, 4안에 일단 이제 비교안이고요. 이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1안과 4안을 제외한 두 개 안은 이제 절대 보존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호 지역,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허가 거래 허가 제도로 이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경부하고 또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북경열별도에다가 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최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과 총 편익은 152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간 편익입니다. 연간 편익이고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밑에 이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보면 시나리오 1은 이제 관광객을 제외한 순수 이제 해경 그 다음에 업지도선을만 포함을 시켰을 때 편익이 0.5 다 이하로 나오고요. 그래서 경제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광객을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거에는 이제 관광 가치를 이제 CBM이라는 경제학적 방법으로서 현재 가치화해서 도입을 해도 여기서도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0.5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이제 경제성 예타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주도 하에서 국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뭐 해양영토 자주권 수호, 그 다음에 해상관광 자원화, 그 다음에 해상 관측기지 활용, 그 다음에 해양교통종합전지기지 활용, 그 다음 해양환경보존 환경감시 기능 강화 등을 추가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때 연구하면서도 이제 태양군이나 충주전남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할 일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다. 이거는 이제 정부와 국회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연구진들의 판단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계속 하다 보면 경열비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언급을 하면서도 진짜 해결 방안은 제시하는 언론이나 연구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박안주 의원이나 송환정 의원, 그다음 지금 현재 성일정 의원님께서 했지만 이 경열비율도의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양수산개발원의 심기섭 연구위원께서 경렬비열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그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토론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부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일종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항만을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관리연한항이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하고, 그 다음에 이 경렬비열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가관리연한항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는 저희가 신승식 교수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무역항하고 연한항이라는 어떤 두 개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항만 사무를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면서 연한항이 대부분 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어떤 중요한 도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 영의 끝단에 있는 도서를 지방에다 맡기면은 결국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항만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해양 영토 관리 관점에서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끝단 도서들은 저희가 국가에서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12년에 항만법을 개정해서 국가관리연한항 제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연한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관리연한항은 지방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금 한 11개 국가관리연한항이 지정이 돼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NLL 근처에 보면은 백령도 용기포항, 그다음에 또 연평도항,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울릉도,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어떤 끝단도서에 저희가 이제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렬비열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기본 계획 안에 이 경렬비열도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계획에 그림을 그려 놔야 우리가 이제 다음 절차 뭐 이제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고 또 재정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금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항만법 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국가관리연한 항만이라는 게 모든 이제 항만의 어떤 그 위치와 그다음에 또 그 명칭,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또 넘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만 수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계획만 수립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무의미한 어떤 이제 개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렬비열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환경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기섭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발제를 좀 해주셨는데, 뭐 북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그다음에 동경렬비열도 뭐 1안, 2안, 3안 사안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줬는데, 아까 보셨듯이 좀 사업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게는 뭐 5천억, 그다음에 적게는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외딴 도서에다가 이 항만을 개발하는 어떤 재정적인 타당성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좀 국회하고도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해경부두나 국가관리 어업지도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양 영토 차원에서 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제 국가 전략이나 국가 영토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과연 이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국가재정법상에 항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도록 돼 있지만은 그 38조 2항에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해경부두나 국가어업관리선 부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서 어떤 이제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런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획재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좀 법을 좀 개정하는 방안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경렬비열도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무인도서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최대한 경렬비열도 자체를 보존하면서 우리의 서해 영토소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렬비열도 국가관리연한항 지정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경렬비열도의 지리적 여건에 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경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 우리나라의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중 이지 경제 협정 시에 영해 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도서입니다. 또한 기상악화 시에 조업 중인 어선이 신속히 폐항하기 위해 적합하고요. 서해 황금어장으로서 다양한 어족자연이 풍부한 천혜의 해양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경렬별도 해역을 포함해서 서해 5도 NLL 이남 수역부터 북위 34도인 전남 진도 서쪽 해역까지 관할하고 관할 면적은 13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43만 6천 킬로미터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어선은 약 19,000여 척입니다. 국내선이 18,000여 척, 중국선이 허가 척수가 1,450척입니다. 다만 무허가로 입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대한민국 이지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단속 및 국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서 국가업지선 13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급 이상 6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지 수역에 고정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톤급 7척에 대해서는 연평어장 및 서해 일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년도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은 57척이며 담보금은 32억입니다. 서해안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 안강망, 자망, 통발 등 여러 업종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어 특히 불법업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어업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경렬비역도 역시 고등어, 삼치, 고등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중국어선들이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 어획량은 17년도 2,770톤, 18년도 4,031톤, 19년도 4,111톤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경렬비역도는 인근 중국어선의 어획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단에서는 지도선을 경렬비역도 해역에 연간 약 1,700여일 출동하여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납포 압송 및 기상 악화 시 피항할 경우 서해안의 서북단 지역에 기항지 부재로 흑산도까지 장시간 운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송과 피항에 따른 장기간 운항은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장시간 운항에 따라서 해역 공백으로 인해 무허가 중국어선 침범조업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하면 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이 피해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업지선 불법지도 단속 활동 중에 기상악화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중국어선 납포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렬별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국가업지선 전용부도를 건설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태안군에서 용역한 경렬별도 종합관리 방안 중에는 우리 국가업지도선 전용부도가 100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국가업지도선 2,000톤급을 배치하고 있어 안전한 계를 위해서는 선석 길이를 130m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거점 항만 전략 요충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렬별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업지선 전용부도를 건설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이지 해역의 공백을 취소하고 업 주권수 및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납포 중국어선 석방과 우리 이지 해역의 신속히 복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라든지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원거리 항해로 발생하는 연간 10억 상당의 연료비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서해 황금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서해 어업관리단은 함께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종합 집행기관입니다. 해양에서의 주권수호, 그러니까 해양 영토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안보 문제, 그다음에 치안, 또 교통안전관리, 환경관리, 종합적으로 해양에서 집행되는 거의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필요성 입장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에 NNL에서 연평도항에서 상황등도까지 국가연안항이 지정된데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중간쯤에 이제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지정되면 전략적 지리적으로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군에서는 뭐 당장 소요 제기를 안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영토 수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근무할 때 동해해양경찰서장을 했는데 동해 독도 수호를 위해서 울릉도에 사동항을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군 부두와 해양경찰 부두를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진 기지로서 건설이 되면 굉장히 독도 수호, 해양 영토 수호에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고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의 독도라고 아주 이름을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해안 쪽에 치우쳐 있는 서민 경열비열도에 전진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그 해양 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과 뭐 동남아를 오고 가는 여객선이라든지 또는 뭐 상선들 또는 어선들 다양한 선박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VTS라고 해양 안전관리를 교통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상 치안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미륵국 문제, 중국으로부터 미륵국이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거에는 90년대에는 연간 수천 명씩 검거가 될 정도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제주나 이런 데서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그냥 국내로 잠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미륵국이 발생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해서 그런 길들이 막히다 보니까 해상을 통해서 미륵국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바다 위를 왜 못 지키고 뚫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다를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비 함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진기지, 바다 위에 있는 섬을 활용한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양수산부나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항만 건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현장 집행부서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충남도가 이토록 국가관리연한항 지정을 위해서 하려는 의지가 뭔지 또 우리나라 연한항 지정 현황과 충남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 그리고 연한항 지정과 개발 방법에 대한 도의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신 박사님께서도 기조발전 시간에 언급해 주셨지만 충남도가 왜 경열별도를 그토록 국가관리 연한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서해에 위치한 북경열별도는 우리나라 영토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으로 지난 1909년 등대가 설치되어 100년 이상 인천, 평택, 당진, 대산항을 오고 가는 배들이 이정표이자 서해 바다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해양 기상 관측 기지도 설치되어 기상 상황과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년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 영토 주권 수호 등 군사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통합 기준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영해각 관리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978년 구 영해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부터 서경열별도가 대한민국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기점 도서로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과 우리 어선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경렬별도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북경렬별도만 국유지이고 서경비도와 동경비도는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안 되고 있는 무인도서입니다. 또한 경렬별도 인근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포구와 선박 저반 시설이 전무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가연안항 지정은 전국에 11개가 지정되어 있고 육지 1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영해 기점이나 영토 경계 부분에 위치한 도서들입니다. 하지만 경렬별도는 영해 기점, 영토 경제 부근 도서임에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도서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경렬별도 연안항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추진해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태안군과 함께 경렬별도 종합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18년에는 해양수산부의 경렬별도의 국가연안항 지정 및 개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하여 격비도의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휘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경렬별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당위성을 수차례 어필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렬별도 주변 관리를 위해서도 2010년 10월 도서 정위치 사업을 통해 격비도 지적 공부상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고 2017년 3월에는 국토부에 경렬별도 국가 기준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18년 12월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렬별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과 개발 방법에 대한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과 개발은 구분해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지정 조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경렬별도는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피항지 역할 등 재번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렬별도 항만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경렬별도는 수심이 깊고 육상과 원거리에 위치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서해의 독도인 경렬별도가 가지고 있는 제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개발 계획은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이후 항만 기본 계획에 담아 개발 규모와 개발 시기, 단계적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경렬별도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최서산에 위치한 지리 군사적 요충지로서 해상, 교통 안전 및 해양 영토 보존, 어족자원 보호 등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인도서라는 이유로 전국 유일하게 충남 수역에만 국가관리 연안항이 지정되지 않은 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해 중 그 어느 지역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렬별도는 영해 기점이자 우리나라의 서쪽 끝 영토입니다. 경렬별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영해관리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영해와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경렬별도가 반드시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태안군에 소재한 경렬별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일종 의원님과 야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서해수의 거점 마련 방안에 대한 토론에 참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경렬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렬별도가 서해수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국가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경렬별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KMI 그 심기섭 박사님께서 이미 자세히 발제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경렬별도는 그 세 마리의 새가 그 격지항차로 날아간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경렬별도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그 섬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서경렬별도가 그 영해의 그 기점 도서입니다. 현재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그 서경렬별도는 2014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지정해서 2016년에는 환경부에서 특정 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무인도서지만 북경렬별도는 등대 운영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유인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렬별도 인근의 우리 측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현재 성행하고 있고 해경에서 그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2012년에 영해를 보호하는 그 국가관리연안항 11개소를 지정하면서 아쉽게도 그 지정 대상에서 경렬비열도는 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 중부지역 관할 수역에서는 국가관리연안항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현재 동서 경렬비열도는 그 사유지고 북경렬비열도만 그 국유지로 등록돼 있어서 서해의 영해 기점인 경렬비열도를 공유화해서 종합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에 그 사유지인 서경렬비열도는 해수부에서 또 동경렬비열도는 환경부에서 매입하고자 했으나 소유자의 보상 요구액과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유지인 그 북경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하게 됐고 앞서 그 언급했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난해 2월에는 우리 태안군에서 그 해수부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유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을 건의했고 3월에는 해수부, 환경부, 또 충남도와 태안군의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2019년 5월에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경렬비열도 매입으로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해관리의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안항 지정 개발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북경렬비열도는 그 국유지지만 그 나머지 동서 경렬비열도는 현재 사유지로서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상 민간 개발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접안 시설이 없고 그 운항하는 여객선도 없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곤란하고 수심이 깊고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서 사실상 개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렬비열도는 그 해양 영토 수호와 국가안보 차원으로 대응하면서 해양교통의 종합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순환구호 기지로서의 가치가 점차 그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영해관리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도 해경 부두 또 어업 지도선 부두 이러한 그 어선 피항지의 기능을 확대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여객선 그 접안 시설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렬비열도는 그 서해수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그 중요한 영해 거점의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에 대한 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사유지인 동서 경렬비열도 매입에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경렬비열도 인근 성과 연계한 그 중장기적 해양 관광 자원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중장기적 해양 관광 자원화 방안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경렬비열도를 서해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사유지 공유화가 그 반드시 필요하고요. 경렬비열도의 중장기적 관리 계획을 그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이 되려면은 시행령의 그 개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 별표에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연한항 중에 우리 경렬비열도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